자, 돌아왔습니다. 다영 씨는 왜 밟으시죠? 다시 가야겠네요. 자. 돌아왔습니다. 다영 씨는 치앙마이를 방문하셨던 것 같은데 네. 치앙마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땠나요? 네, 치앙마이는 요새 이제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라고들 많이 해요. 어허. 요새 되게 급부상하고 있는 방콕 다음으로 치앙마이가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의 버스를 타고 사실 이 치앙마이로 도착을 해서 처음에 여행을 했었는데 여기는 저는 약간 북적거리는 거보다는 그때 일본 여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한적하고 여유로운 걸 좋아해서 방콕보다는 조금 더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따 말씀드릴 빠이라는 곳인데 거기가 제일 저는 좋았고 네. 우선 치앙마이에서 조금 좋았던 곳들이 있다면 저는 여행을 할 때 카페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공원에 그 나라 공원에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공원이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치앙마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도시에 딱 이렇게 성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둘러져 있군요. 네. 그래서 그 각 게이트가 있고 이 게이트를 타페 게이트라고 부르고 이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정사각형으로 그런 곳인데 이 타페 게이트를 그냥 쭉 한 바퀴 돌다가 부아카드 공원이라는 공원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공원이 굉장히 크고 다채롭고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공원 유명하죠.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의 또 성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지원을 되게 잘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이제 반캉왓이라는 곳이랑 띵크파크라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은 약간 그런 아티스트들의 개인적인 작품이나 아니면 뭐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살 수 있고 둘러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쇼핑하기도 되게 좋고 또 특이한 것도 되게 많고 소규모 그런 상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 두 곳도 좋고 또 이제 태국 하면은 사원을 조금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황금 사원으로 되게 유명한 도이수텝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여기를 이제 낮이 아니라 밤에 갔었는데 그 밤에 이제 더 너무 빛나는 사원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 기억이 되게 아직도 생생한 것 같아요. 사람도 되게 없었고 밤에 가니까 그래서 온전히 즐기면서 또 그 빛나는 사원까지 보고 그래서 요렇게 너무 좋았고요. 치앙마이를 한번 구경을 해봤고 대여를 해봤고 후아인에 대해서 이소님께서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도시였나요? 일단 후아힌이라고 하면 들어보신 적이 거의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 도시는 저녁 여행을 같이 간 친구가 태국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글로벌 하시네요. 네, 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태국 사람들이 찾는 조용한 왜냐면 뭐 파타야나 푸켓은 워낙 관광객들이 많고 이러니까 좀 한적한 곳을 찾는 태국인들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콕에서 차 타고 한 3시간 정도? 3시간 반?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가면 나오는 정말 작은 도시예요. 해안 도시예요. 일단 굉장히 한적해요. 한적하고 바다 뭐 사실 바다가 뭐 되게 예뻤다 이거보다는 방콕에 있다가 후아인으로 넘어가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고요해서 유유자적 이런 정말 후아인 또 좋았던 게 있을까요? 로컬한 곳들은 확실히 그 나라에 사는 모습들을 되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서 그래요? 네, 그게 되게 좋아요. 여기는 일단 재밌는 게 제가 우기 때 갔거든요. 우기 때 갔어요. 왜냐면 그때 저렴하니까. 습했겠다. 너무 우기여서. 습하고. 네. 근데 비가 하루에도 뭐 왔다가 갔다 하는데 천둥이 한번 치면 온 동네 전기가 다 끊겨요. 그래요? 네. 온 동네 전기가 다 끊겨요. 이게 너무 재밌었던 대박이다. 게 저희가 놀러 갔으니 술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빠질 수 없죠. 맨날 마시는 게 술이죠. 그 동네에 꼬치구이를 파는 이제 그 로컬 분이 계셨어요. 근데 원체 외국인들이 안 오다 보니까 신기하게 일단 쳐다보셨고요. 그리고 영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소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몸짓 발짓을 써가지고 그 꼬치구이를 제 기억으로 30몇 개를 샀어요. 근데 되게 저렴해가지고 돈 뭐 이렇게 많이 들지도 않았고 진짜 맛있어요. 석쇠구이, 석쇠구이. 그리고 이제 술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편의점을 갔는데 갑자기 꽈르릉 하더니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온 동네. 그래서 불이 다 꺼지고
사야 되는데 모든 시스템이 나가버려가지고 살 수가 없는. 네, 계산도 못하고 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심지어 밖에 갑자기 억수로 비가 쏟아지고 우산도 없었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네.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네, 전기에 들어올 때까지 한 20분 됐을까요? 전기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이제 숙소에 가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밖에 테라스 같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나가서 먹자. 날씨도 좋고 하니까 되게 저녁 되니까 또 선선하고 물가라. 근데 좀 있다가 또 구르릉 하더니 비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벼락이 쳤는데 전기가 또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단수까지 돼서 씻다가 나가고 그냥 아무것도 뭘 네, 할 수가 아무것도 없구나. 못해. 모든 게 스탑이 돼요. 씻고 있는데 단수돼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막 머리에 샴푸질 했는데 뭐, 안 나오고. 네, 안 나오고 할 때 근데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또 추억이 많이 생겼구나.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한국에서는 사실 좀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살아가는 공간에서 그럴 일이 딱히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더 재밌었어요. 막 맞아. 샤워하고 있는데 물 끊기고. 다른 나라에 왔구나. 맞아. 다사다난하게. 그리고 그 로컬의 느낌을 확실히 더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전 그래서 그냥 태국을 가시게 된다면 뭐 다른 큰 도시들도 가보시는 거 좋지만 저는 이 후아힌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아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 다영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제일 좋았다고 빠이라는 도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곳이에요. 정말 사랑에 빠질 이 도시와 사랑에 빠질 정도로. 그래요? 네, 여기도 이제 소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치앙마이에서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되게 배낭여행자들의 성지라고 해요. 근데 조금 더 되게 힙스러운?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갔을 때도 유럽 히피 그런 백패커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그냥 되게 갈 수 있는 곳도 너무 자유롭고 이랬던 곳이었는데 그때 제가 숙소를 여기 바이는 약간 되게 시골 같은 느낌이라 방갈로 숙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방갈로 숙소를 하나 예약을 해서 머물렀는데 이제 숙소 주인분도 너무 좋으셨고 거기에 해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밥 먹고 망고스틴 하나 사고 들어와가지고 해먹에 누워서 그거 까먹으면서 노래 듣고 잠자고 천국이다, 천국. 그냥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밤에는 거기서 이제 모닥불 파티를 했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때 그 호스트 분이 약간 중국계 외국인이시라고 해야 되나? 좀 아시아계 사람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해주셨는데 한국 노래를 그때 불러주셨어요. 그래요? 저희가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래서 이 숙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너무 좋았으니까 저한테 더 이렇게 남았던 것 같은데 도시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가 야시장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도 태국 기념품은 거의 여기서 샀는데 옷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동남아스럽게 이쁜 것들도 많고 살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서 야시장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이제 빠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마을이지만 좀 이제 관광지 같은 걸 보러 가려면 보통 스쿠터를 대여해서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있으시면은 이제 스쿠터를 대여해서 다니시면 좋긴 한데 저는 면허가 없었고 그때 같이 가는 면허가 있긴 했는데 오토바이를 둘 다 타본 적이 없어서 우선 저희도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습료를 조금 먼저 내고 배워보고 탈 수 있으면 그때 빌려라 해서 해봤는데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게 자전거랑은 되게 달라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가 먼저 죽겠다. 그래서 툭툭을 빌려서 투어를 하게 됐어요. 근데 툭툭 투어를 이제 해본 결과 짜여진 투어 형식이 아니라 그냥 약간 기사님만 고용을 해가지고 택시 대여하듯이 그렇게 다니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고 싶은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만 딱 이렇게 갈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절벽같이 위험한 곳도 있고 오르막길이 심한 곳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쿠터 사고도 되게 많이 나고 또 안전이 항상 우선이니까 정말 스쿠터에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툭툭 대여를 해서 이곳저곳 다니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윤라이 뷰포인트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그 오르막길이 심했던 곳인데 여기는 되게 이렇게 뷰포인트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서
한눈에 좀 보는 그런 곳인데 제가 사진을 보내드리긴 할 건데 되게 시골 전원 마을 느낌이 나면서 너무너무 네. 좋고 예뻤던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커피인 러브라고 여기는 카페 옆에 막 약간 예쁜 마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사진 찍을 딱 I am 바이라고 이렇게 조형물 거기서도 사진 되게 많이 찍으시거든요. 커피도 맛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그 절벽 바이 캐니언 약간 그랜드 캐니언 같이 그래요? 네 캐니언이 있어요. 네. 거기서 뭐 다이빙도 하시고 하시던데 저는 다이빙은 안 했었고 네. 그냥 이렇게 절벽만 보러 갔었는데 되게 이색적이고 좋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여긴 조금 안전에 유의하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외국에서 다치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그니까요. 하니까요. 전 실제로 봤어요. 다치신 분을. 그래요? 그리고 여행 가실 때는 꼭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세요. 맞아. 진짜 오케이. 중요합니다. 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네. 짧게 동남아 국가를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캄보디아를 다녀오신 이소님. 네, 저는 그쵸. 네. 캄보디아를 가봤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네. 굉장한 굉장한 일을 했어요. 어땠나요? 캄보디아는 시엠립이라고 네. 제가 예전부터 목표 중에 하나가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다 실제로 봐보는 게 이제 뭐 목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앙코르와트가 있죠. 앙코르와트가 있어서 여기를 꼭 보고 오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태국의 더움과 여기는 다릅니다. 그래요? 여기는요 불타고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이 불타고 있어요. 진짜 어느 정도일까? 그 공항 비행기를 타고 너무 더울 때 간 거 아니에요? 넘어갔거든요. 넘어갔는데 몇 월에 가셨어요? 6월이었어요 심지어. 8월에 갔으면 아마 못 돌아왔을 거예요. 7, 8월에 갔으면. 야 우리는 군대 갔다 왔어. 전역했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 막 이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사생방 아니에요? 우겨 나갔는데 여기는 정말 불타고 있었고 정말 전원일기예요. 너무 예쁘고 너무 조용하고 일단 사람이 북적이지 않아요. 그 공항 자체도 작고 뭔가 태국 사람들과는 또 다른 느낌의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호스텔을 잡아서 거기서 이제 하루를 묵고 그 다음 날 일출을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앙코르와트 일출이 워낙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방금 다영님 말씀하셨던 스쿠터를 저희는 빌렸어요. 네,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잘 타시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다양한 면허가 있어가지고 캄보디아에 3일 머물렀는데 스쿠터를 빌려가지고 정말 구석구석 다 다녀봤어요. 정말 조그만한 동네까지 다니면서 아예 비포장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다큐에서 보던 그 동남아의 시골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정겨웠고 그리고 저희가 가니까 그 동네 사는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고 네. 막 공도 차주고 일부러 멀리 차주고 막 그렇게 놀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출을 보러 아침에 해가 좀 빨리 떠서 4시에 나갔어요. 4시에 새벽 4시에 밖으로 나와서 앙코르와트 유적에 도착을 해서 5시가 조금 넘으니까 이제 동이 트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장관이에요. 정말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앙코르와트 말고도 사각형 모양으로 돼가지고 그 꼭지점 지점마다 유명한 사원이 있는데 제가 가봤던 사원 중에 따프롬 사원이라고 따프롬? 네, 따프롬 사원이라고 여기는 툼레이더 영화 네, 배경이 된 곳이에요. 따프롬 그래요? 사원. 네.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나무가 오래된 고목이 건물을 집어삼켰어요. 그래요? 그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고 나무 뿌리가 건물을 감싸고 있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나거든요.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져요. 옛날에 여길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여기가 왜 불가사의로 남았는지 그게 딱 보면 되게 공감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3일 동안 되게 여러 가지를 보고 오신 거네요. 그럼요. 보고 태국 여행과 캄보디아 여행을 좀 정리해보자면 태국은 미친 듯이 놀자. 네. 갔으니까 미친 듯이 놀자. 그리고 캄보디아는 그냥 오랜만에 관광객 모드가 된 여행이었어요. 일단 굉장히 조용했고. 캄보디아 여행을. 재밌었습니다. 크게 덥지만 않는다면. 근데 그게 너무 커요.
불탄다고 하니까 조금 두렵긴 하네요. 불이 타고 있어요. 그냥 무섭네요. 이글 타고 있어요. 네, 캄보디아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 다영님께서 네. 이 라오스가 친구들이랑 가면 참 재밌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네, 라오스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라오스는 정말 액티비티의 천국이에요. 액티비티의 천국. 네, 이제 수상 레포츠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뭐 워낙 꽃청춘에 나와서 많이 유명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청춘 여행으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 같이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네. 나와서 라면 먹고. 맛있겠다. 네,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맛있겠다. 한국 분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한국 계야도 많아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여기서는 한인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그래요?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삼겹살 파티를 해주세요. 와. 이제 한인 계야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그 또 다른 청춘들과의 만남과 이제 여기 또 핫한 네. 사쿠라 바라는 바가 있거든요. 다 같이 그 술을 먹은 상태에서 그 바에 가서 놀고 이런 게 저는 약간 태국보다는 라오스에서 진짜 미친 듯 놀자 약간 이거였어가지고 네. 정말 친구들이랑 여럿이서 가가지고 막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다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곳이었군요. 네. 여기에 비엔티안 도가니 국수 대 JMT 이거 뭔가요? 이거는 그 방비행 도시를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네. 방비행으로 가려면 뭐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보통은 비엔티안이 수도여서 거기로 해서 많이 가시거든요. 네. 근데 비엔티안은 볼 거는 많이 없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도가니 국수예요. 저랑 그 같이 간 언니 둘 다 이 국수의 맛을 진짜 못 잊을 정도로 그 약간 갈비국수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도가니탕 같은 거에 이제 국수를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한국에 옵솔 수입해 와서 제가 팔고 싶을 정도로 이것만 먹으러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끼가 너무 맛있었어요. 라오스에 가면 도가니 국수 꼭 네. 드셔보시라는 말씀이고 비엔티안에서 베트남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다영 씨가 네. 그때 베트남 축구 결승할 때 네.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한 이틀째 날이었나? 그때부터 갑자기 거기 광장 호수 앞에 광장에 그냥 베트남 깃발들이 엄청 많고 이게 대체 뭘까 너무 웃긴 했는데 네. 그때 그 박항서 감독님이 네. 하셨던 축구 베트남의 영웅 그거였고 너무 웃긴 게 대본에 열광 당함. 네 진짜 베트남 국기 사이에 태극기도 다 있고 와, 저희 지나갈 대단하다. 때마다 거기 사람들이 코리안 이러면서 막 하이파이브하고 진짜 레드 카페 깔아주듯이 지나가라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막 코리아 막 이러고 되게 너무 재밌었던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베트남도 사실 얘기하자면 할 얘기 정말 많겠고 그쵸. 또 우리나라 분들 많이 가시는 나라인데 이 반미와 반세오 얘기 한번 해주세요. 이 반미는 약간 바게트 같은 거에 이제 고기랑 야채를 넣어서 먹는 거고 네. 약간 그냥 바게트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고 반새우는 좀 전 같은 이런 부침개 같은 거에 뭐 새우랑 이제 야채 이런 거 해가지고 넣어서 싸먹는 그런 느낌의 음식인데 네. 반미는 제가 진짜 1일 1일 반미를 했을 정도로 그 바게트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고수는 항상 뺐고요. 그래서 그거 네. 반미도 너무 맛있고 그다음에 반새우도 처음 먹어봤는데 네. 그런 부침개 이렇게 싸먹는 게 되게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새우는 한국에도 있으니까 그 에머이였나? 거기 가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랬군요. 드셔보시면 진짜 맛있어요. 미얀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동남아시아 갔던 국가 중에서 제일 좋았다고? 네, 맞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정말 저다운 모습으로 자연 그대로 저의 모습으로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현지인처럼.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때묻지 않은 동남아를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고 네. 요새는 좀 많이 이제 가는 추세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 인프라가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동남아 배낭여행을 계획하게 된 게 좀 특이하게 이 미얀마 때문에 하게 된 거였는데 그래서 뭐 조금 호객행위는 있었지만 가장 정말 때묻지 않고 적나라하게 동남아 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곳이어서 네. 가장 기억이 남고 또 가장 오래 머물기도 했고 네. 좀 신기한 인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장 잊을 수 없는 곳이 아니었나. 또 여기도 그 아까 일출 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출 일몰이 너무너무 예쁜 나라예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흔한 일이잖아요. 해가 뜨고 진다는 그쵸. 일이. 근데 미얀마에서는 그게 하루에서 꼭 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네, 그런 일로 여겨질 만큼 되게 값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참 네. 이게 모든 나라 하나하나를 띄워놓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얘기를 할 거리가 많을 제 텐데. 블로그로 오세요. 그, 그 제 인스타 아이디랑 똑같은데 다요미 뮤직 블로그예요. 자, 아래다 링크를 정말 들려- 생생하게 써놨으니까 네. 한번 방문해 주세요. 들러주시고 네. 일단은 거의 마무리를 벌써 해야 될 때가 됐는데 네. 이 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좀 유의해야 할 점, 좀 알아가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소님 먼저 혹시 알려주시기 있을까요? 태국은 뭐 좀 치안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원체 여행객들이 많다 보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태국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어딜 가나 취객 조심. 네, 취객 조심. 네, 취객 조심. 그리고 근데 하나 태국 같은 경우는 좀 레이디보이들을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디귿디귿. 네. 덜덜. 그리고 네. 캄보디아 시엠립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캄보디아 돈 말고 미국 달러로 어, 네, 그래요? 환전을 이거. 해 가셔야 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달러로 계산을 하고 거스름돈을 캄보디아 돈으로 받거든요. 통화로 받는데 그 통화로 이제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시면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캄보디아 통화를 환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못하고. 아, 그래요? 네, 한국에서 못하고 현지에서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네. 달러를 가지고 가시면, 그리고 웬만한 식당에 전부 다 달러로 표시가 돼 있어요. 아, 가격들이. 네. 그 같은 환전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이렇게 배낭여행으로 좀 한 번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달러로 가져가서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환전을 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우선 태국 먼저 조금 유의점이 있다면 일단 치앙마이에서 빠이 구간 여기가 네. 커브길이 굉장히 많아서 3시간 정도를 가거든요. 미니밴을 타고. 그럼 약을 챙겨 먹거나 멀미 심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영어를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하긴 하지만 네. 뭔가 간단히 약간 인사나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네. 흥정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에서. 그쵸. 그런 거를 그 나라 언어로 네이버에 치면 요새 다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면 거기 사람들이 더 막 웃기고 맞아. 그러니까 막 되게 잘해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꽃청춘을 보고 라오스를 가서 그때 그 바로 씨가 이제 라오스 말로 이제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도와주세요 이걸로 흥정을 했었거든요. 수어이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이용해 먹어가지고 약간 막 이제 비쌀 때마다 수어이데 막 이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엄청 웃으면서 막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 좀 더 로컬 분위기도 나고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제가 좀 특이했던 게 사원 중에 일부는 복장 제한이 있다고. 네, 맞아요. 네. 그 뭐 민소매나 약간 반바지 이런 맞아, 거를 맞아. 조금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원을 약간 맨발로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신고 벗기 좋은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사원을 가실 때는 그 긴 치마를 빌려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비위생적일 수 있으니까 네. 긴 바지나 뭐 이렇게 코끼리 바지, 반팔티나 코끼리 맞아, 바지 코끼리 구매하시면 바지 돼요. 네. 진짜 그거 만능이에요. 편하고 시원하고. 그 정도? 네. 사실 제가 이 동남아시아 국가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나라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무래도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나라들을 다 가보고 싶어져서 걱정입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물어볼게요. 오늘도 너무 추억 여행해서 좋았고요. 추억 여행이다. 네. 전 사실 유럽도 이제 많이 여행을 해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이 동남아 배낭여행이어가지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네. 이선님도 짧은 소감? 일단 재밌었고요. 또 네. 재밌었고, 그리고 오늘은 소감보다는 아까 방금 이야기를 하다가 느낀 건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시던 기본적으로 인사나 감사합니다 뭐 요 정도는 그 현지어를 알아가시는 게 네. 그게 더 매너 있는. 맞아, 그렇기도 맞아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재밌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 반납하세요.
the radio. Hey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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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dio. 헤비케이 헤이비더 라디오. 2020년 4월 17일 오늘의 헤이비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여행 얘기는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괜찮았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혹시나 사연이 있다면 헤비케이 유니버스 다이렉트 메시지나 헤이비더 라디오 gmail.com으로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정부시 홍은 YTN 조상원 기술국장님의 큰 도움으로 꾸려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